반도체가 이제 없어진다. 현대차도 4월, 5월에는 반도체 부족하다. 기술주들도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2분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먼저 몇 가지 여기서 올려주신 종목들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네네.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네,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나 보네요. 서울반도체요? 잠시만요. 너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서울반도체는 미니 LED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이 미니 LED 출시하거든요. TV. 그래서 그쪽 수혜주라서 올해 아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데요. 사신 분과 제3자와의 차이예요, 그게. 근데 마이너스 1.6%인데 급락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근엔 좀 빠졌죠. 최근에 저는 좀 오늘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줄 알고. 예. 근데 이게 최근에 미니 LED 올해 출시가 돼요. 근데 얼마나 팔릴지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주요 수요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니 LED TV가 또 제대로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또 소비가 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장기에 될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니 LED TV 출시되고 LED 업황 좋아집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저는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락하는 거는 뭐 특별한 악재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올라갈 단기적인 뭔가 좀 모멘텀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미니 LED TV가 출시가 되고 얼마나 팔리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 LG전자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LG전자는 왜 빠졌냐면은 지난주 후반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낮춰버렸어요. 1분기. 1분기 실적을. 네, 그래서 좀 주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게 안 나왔어요. 스마트폰 사업부 어떻게 할 거냐. 매각 할 거냐, 철수할 거냐.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 매물까지 나왔는데, 저는 역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LG전자가 하는 사업에서 이제 중요한 건 전기차 부품입니다. 로봇, 전기차 부품. 근데 그걸 지금 계속 잘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단기 실적 안 좋다고 빠지는 건 저는 오히려 이런 노이즈 같아요. 중장기 상승에는 별 의미가 없는 악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날짜만 기억해 주세요. 4월 5일인가요? 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4월 6일 정도 될 겁니다. 5일인가 6일 정도에 이사회가 열려요. LG전자. 그때 스마트폰 사업부 결정이 나요. 네, 이사회에서. 그럼 그때가 아마 모멘텀이 또 한번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LG전자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 확대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노이즈인지 일시적인 노이즈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1분기 실적 안 좋은 건 일시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안 되는 건 이것도 일시적이에요. 언젠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또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왔네요. 지금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안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분기 실적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금 추정치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가 빠지는 거 보면서 1분기 안 좋겠구나. 그거는 잘못하신 거고, 실적 추정치 최근에 다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안 좋아서 그래요. 반도체는 좀 왜 오스틴 공장 가동 생산 가동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뭐 그거 모르는 분이 있나요? 그건 다 이미 반영됐고, 왜 추정치가 올라갔냐면 스마트폰 사업 때문에 그래요. 오늘 뉴스 보니까 저도 갤럭시 S21 이번에 샀거든요. 근데 좋더라고요. 샀는데 애플 아이폰이 원래 절대적 1위였어요. 2월달 판매량은 역전했어요. 그래요? 전 세계 1등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팔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증권의 노은창 연구원님 아시죠? 센터장님. 우리 방송 여러 번 나와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저는 제발 그분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장 실적을 높게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저도 방송 봤는데 어쨌든 그분께서 10조 원 적었어요. 10조 원 넘을 것 같다. 지금 증권사 평균이 8.5조인가 그러거든요. 9조 원 이상도 거의 없어요. 근데 혼자서 10조 원 이상 쓰셨는데, 데이터로 이제 워낙 많이 다루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이번에 그냥 감으로 했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
뭔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조 원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삼성전자 주가뿐만이 아니라 일단 지수 자체가 위가 열려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예요. 다음 주 5일 아니면 6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10조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어쨌든 삼성전자 이번 1분기 실적은 반도체 오스틴 때문에 그게 좀 감익돼서 그런 거지,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아요. 그래서 너무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3분기 때도 시장 컨센서스는 10조인가 11조 정도였는데 혼자 12조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과는 13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한 며칠 있다가 좀 당장은 빠졌는데 결국엔 가버렸죠.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하락하길래 이거 뭐지? 그랬는데 네.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상승이 네.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실적을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지금 루머는 많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으니까.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제가 왜 노금창 센터장님 그걸 얘기해 드렸냐면,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다 비슷하게 써요. 이게 대부분 8조 원대예요. 근데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10조 원 쓴다는 건 뭔가 이제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할지 화요일 날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월요일 날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현대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여기에 고점에서 물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죠? 예, 현대차도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조선주 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가 가냐면 스튜디오 드래곤 아세요? 혹시 드라마?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갔어요. 그 기업들이 불과 한 달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현대차랑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다. 근데 호재는 있었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 넷플릭스에서 네. 1조인가 얼마 뭐 이렇게 한국에 드라마 했는데도 주가가 안 갔어요. 투자한다고 네. 했는데도 하락했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도 가고 조선주도 갔는데, 한 달 전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사람들이 호재가 나와도 안 사고요. 주가가 정말 비리비리했어요. 지금 현대차가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팔려고 해요. 막 빠지니까. 근데 제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차가 지금 빠지는 이유만 명확히 아시면 돼요. 왜 빠지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이제 없어진다. 현대차도 4월, 5월에는 반도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아이오닉 5도 생산 차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악재가 지금 이거 모르는 악재가 아니잖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쏟아졌어요.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반도체제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막 팔더라고요. 근데 4월, 5월에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예요. 반도체 공급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공급 차질이 이어지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생산이 다 정상화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악재고, 그 다음에 왜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되냐면, 반도체 그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반도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한테는 당연히 안 좋죠. 원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뭐가 좋냐면 이거를 가지고 자동차 판매 단가를 올려버려요. 판매가를. 작년에 제네시스가 엄청 팔려가지고 현대차가 판매 단가 올라가 버렸어요. 판매 단가 올라가니까 이익률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재평가 받았는데, 지금 또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나쁘지 않고, 저번에 유재용 연구원님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자동차. 근데 뭐냐면 유재용 연구원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마나임 지수라고 있대요, 미국에. 중고차 가격 지수가 90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왜냐면 차는 사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중고차 산대요. 아, 그거라도 마음에 드는 거 뽑아. 그러니까 가격이 튀어요. 그럼 이건 뭐죠? 신차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결국엔. 근데 신차 가격이 오르면 다시 안 떨어집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부품 가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우리 그 김치찌개 가격도 한번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가잖아요. 김치 가격 떨어져도 그대로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여러분들이 나쁘게 볼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이미, 왜냐, 나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언젠가 없어지는 단기 악재고, 오히려 좋아지는 그림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졌는데, 이럴 때 팔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지분을 더 늘릴 생각을 저는 하시는 게, 아까도 그리고 제가 조선주도 그랬다니까요. 한 달 전에 정말 안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못 사시는데 지금 조선주도 이럴 때 막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추격 매매를 해가지고 또 물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발 좀 역발상으로 저는 투자 지금 할 기회다. 오히려 현대차나 자동차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업들 지금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좀 쌀 때 한 달 정도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사는지 저는 심리는 알아요. 사가지고 내일 가길 바라요. 근데 안 갑니다. 단기 투자로 내일 절대 안 가고요. 근데 한 달, 두 달 후에는 지금보다 분명히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좀 한 몇 개월의 사이클을 보시고 좋은 자리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말씀은 투자하겠다 하는데 자꾸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너무 트레이딩만 하시니까. 단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어그러지는 거라 이 상황들이. 지금 기아차도 뭐 같은 논리겠죠, 현대차하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는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되고 주가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나은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는 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별로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테슬라가 요즘 상당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뭐 이것을 선언을 했고 이야기를 좀 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지, 물론 배터리주에는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이제 뭐 테슬라도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고 현대차는 내재화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현대차는 이제 전고체는 한다고 했는데. 전고체 한다. 네, 전고체는 하는데 그 다른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재화 계획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 테슬라는 내재화 한다 그랬죠, 작년에 이미 했는데 실제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내재화 안 하고 있어요. 이미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파나소닉하고 LG화학에서 조달받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똑같은 그림 예상하시면 돼요. 폭스바겐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많은 걸. 그래서 2025년까지는 여러 업체랑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2차전지 쪽에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빠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두 가지가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고, 상대적으로 돈이 있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테슬라보다도 아니 뭐 경기 민감주가 더 싸고 좋은데 굳이 이거 투자해야 돼? 이런 이제 심리가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막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는 테슬라 혼자만 잘했는데, 폭스바겐, 현대차, 르노,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의 GM, 포드까지 이 대열에 뛰어들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독보적으로 잘하던 시장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완성차 업체들과의 전쟁이 펼쳐지는구나. 이건 사실 테슬라한테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젠가는 다가올 문제예요. 테슬라가 영원히 나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성차 업체들은 언젠가 진입하고, 그래서 테슬라한테도 그렇고 투자자분들한테도 이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악재가 온 거예요. 이 악재니까 이제 테슬라 이제 매력 없다고 팔 거냐? 아니다. 이걸 뚫고 테슬라는 독보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 물리치고 어쨌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1등으로. 그게 될 수도 있고 평범한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잘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다른 회사에 없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있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그 전자장치들을 소프트웨어로 잘 통제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자율주행까지. 이거는 어느 회사도 지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인정받는데, 물론 자동차 인테리어나 내구성을 보면 당연히 현대차가 더 좋죠. 당연히 훨씬 더 잘 만들긴 하는데, 테슬라 타보신 분들은 그것도 그거지만 안에서 그 테슬라가 타는 재미가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또 구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테슬라만의 독특한 이 모델이 여기서 그냥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경쟁자가 진입하면서 조금 주가가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국면으로 좀 진입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한 4% 되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15% 갈 때까지는 그냥 다 같이 가요,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사실. 15% 갈 때까지는 꼴등도 가고 1등도 갑니다. 다 같이 따라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15% 이상 넘어가면 대중화거든요. 대중화 되면서는 1, 2, 3등이 이제 확실히 나눠요. 그리고 꼴등은 도태돼요. 완전히. 우리 스마트폰도 그랬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대만의 HTC 같은 회사들 지금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블랙베리 망했고 사실상 노키아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결국엔 대중화 될 때부터 그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테슬라가 좋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15%갈 때까지 15% 가는 건 2025년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2, 3년은 뭐 계속 위협도 받고 뭐 그러겠지만 그래서 주가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테슬라도 아직은 여기서 뭐 경쟁자가 뛰어들어서 이제 끝났다 보기에는 너무 좀 아직은 전기차 초기 국면인데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나온 질문들을 좀 보니까 네네. 걱정하시는 것들이 어쨌건 이제 뭐 전기차 이슈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이것들이 타겟이 돼서 현대차 같은 네. 이런 것들이 타겟이 돼서 하락으로 완전히 그냥 꺾이는 거 아니냐 이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 공매도 정말 싫어하고요. 저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거든요. 사실상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 같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렇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 안에서 투자를 하는 이상은 그냥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제발 저는 공매도에 너무 공포심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 지난 10년간 보면 공매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10배 간 기업도 있고 20배 간 기업도 있고 삼성전자는 그 공매도 뚫고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테슬라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서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펀더멘털이 좋고 앞으로 성장을 해요. 공매도 세력이 무서워서 더 공매도도 못하고요. 그동안 공매도 친 거 환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격 쉽게 못합니다. 쉽게.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냐면 그 미국의 AMC도 그 망해가는 회사잖아요. 사실. 그 난리가 났어요. 그러네. 개미들이 반란하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 예. 기본적으로 정말 회사가 아주 큰 약점을 예. 갖고 있거나 펀더멘털이 아주 예. 약하거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항상 공매도 얘기 나오면 우선순위에 나왔던 게 바이오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들 다 공매도 뚫고 많이 갔었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이 펀더멘탈이 취약한 기업 있잖아요. 앞으로 안 좋아지고 공매도 때문에 더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기업, 펀더멘탈 단단하고 좋아지는 게 확실한 기업들은 오히려 공매도가 악재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제 5월부터는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펀더멘탈 문제 없으면 그냥 공매도 무시하세요. 그럼 공매도만 생각하다 보면요 주식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5월달에 폭락할 텐데 이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마시고 공매도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기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옥석을 가리는 능력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잘 한번 고민하는 그런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역시 결국은 얼마나 내가 실적, 요즘 실적 장세 얘기하면서 네네. 실적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강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네. 좀 집중한다면 맞습니다. 뭐 사실 고민거리가 많이 줄겠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왜냐면은 이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그 어떤 주식을 100만 원 투자했는데 상폐당하면 그냥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0만 원 잃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내 투자 원금만 잃어요. 근데 공매도는요 만약에요 내가 이제 주식을 빌리잖아요. 근데 그 기업 주가가 무한대로 올라가잖아요. 손실은 무한대요 그냥. 얼마가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헤지펀드들 그 청산당하는 거예요. 막 몇몇 회사들 막 청산당했다 그랬잖아요. AMC 그 투자 그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도 이 세력들이요 함부로 그냥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기업에는 베팅하겠지만 멀쩡한 기업을 그냥 내리고 싶어서 하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역공당하면 정말 망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너무 공매도 공포심은 좀 안 가지셨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뉴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하고 네. 정부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불법 공매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암암리에 걸렸을 때는 진짜 법을 강화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그 누군가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처럼 엄청난 형량을 때리든지 그런 식으로 법이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좀 형량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미국에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단호하게 뭔가를 보여주면 저는 이건 근절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대처를 할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냅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냅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냥 쉽게 이렇게 네. 설렁 넘어가지는 못하겠죠. 네, 지금 그럴 것 워낙 같아요. 큰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저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에 대해서 뭐 여기 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상승.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점인지 혹은 지금 들어가면 좀 물리는 거 아닌지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일단 이제 기술주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주는 저는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새 많이 빠졌거든요. 기술주들이 뭐 금리 문제도 있고 왜 빠지는지는 저보다 다들 아실 거예요. 금리 때문인데 근데 1분기까지는 물가나 이런 게 금리도 올라갔잖아요. 3월까지 쭉 올라가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경기는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하고 경기와 속도 차가 있으니까 금리만 튄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특히 성장 기술주들 막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2분기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펀더멘털도 같이 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긴 해요. 근데 금리 상승 속도는 1분기보다는 줄어요.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경제 회복 속도가 가파르게 갑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좋아요. 사실 2분기에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철강주, 또 뭐 소재주, 또 아까 뭐 건설기계, 아니면 조선주 이런 게 강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근데 이렇게 경기가 결국 좋아지는 사이클이 좀 나오게 되면 그 기술주들한테 이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기술주들도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근데 상대적인 강도면에서는 2분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더 유리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민감주 사야지 왜 기술주 사냐 이 말씀 하실 텐데 3분기부터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3분기 들어와서는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돼요. 2분기처럼 가파르진 않습니다. 근데 금리는 꺾여요. 왜냐 성장률이 둔화되면요. 금리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서 물가도 어느 정도 완화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주가 바톤 터치를 해요. 해서 크게 연말까지 오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2분기 시작되잖아요. 4월부터. 주가는 미리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달까지가 아마 기술주들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2분기 모멘텀은 민감주니까. 그러면 4월까지 좀 누를 거예요. 조금씩. 그때가 제일 싸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가 쌀 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지금 민감주가 막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2분기 좋을 건 누구나 알아요, 지금. 그런 아이디어로는 저는 초과 수익 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술주 사라는 분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지금 뭐 요즘에. 다 이게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스마트폰 섹터도 있을 거고, 반도체, 소부장, 또 거기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되게 특이한 게 1분기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인데 얘네는 올랐단 말이에요. 사상 최고가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못 가요. 더 빠질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왜냐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급하게 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좀 들어가려는 거는 기술주에서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는 지금 괜찮고 네이버 카카오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지. 소프트웨어는 4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 좀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하락하면. 왜냐면 카카오도 차트 보면요 지금 빠진 것도 없어요. 아직도 매일매일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긴 좀 아직은 가격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더 조정이 깊게 나올 때 그때 한번 4월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걸 한번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가 나쁜 게 아니라 이미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차라리 기다릴 수 있는 주식을 우량주에 좀 들어가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네요.